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다쿠입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던 주류 박람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 제가 가입한 동호회가 하나 있는데요. 어, 뭐 이렇게 자주 나가는 모임은 아니고 이번에 세 번째인가 나가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생활을 이제 같이 이렇게 즐기는 이제 그런 동호회인데 아마 가입자분이 한 200여 명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분들은 많은데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리고 개설하는 모임마다 이제 인원도 이제 한 뭐 8명? 뭐 많으면 뭐 열 몇 명? 그 정도 제한이라 새로 가입한 분들도 이렇게 오시니까 아무튼 뭐 그런 모임인데 저도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도 좀 땡기는 거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런 것에만 나가봤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여러 모임들이 올라왔지만 그닥 이렇게 땡기는 게 없었어서 가지를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음,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그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주류 박람회를 한다고 소식을 이제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서 보기로 했는데 한 분은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주말에 총 이제 7분 저 포함 7명이 이렇게 만나서 주류 박람회를 함께 즐겼습니다. 제가 평소 이렇게 박람회를 이렇게 많이 가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워낙 집돌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나가서 뭐 놀게 되면 또 재밌게 놀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소위 이제 금방 기빨리는 이제 그런 타입이거든요. 이제 무한도전 유명한 짤이 있죠. 뭐 지금 지쳤나요? 뭐 지치셨나요? 그랬는데 표정은 지쳤는데 아니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나가서 놀 땐 즐겁게 노는데 이제 배터리 용량이 작죠. 빨리 방전이 되죠. 그럼 이제 그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뭘로 해야 되느냐?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빨리 가서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면 에너지가 다시 차오른다. 저도 전형적인 내향인인데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은 제 MBTI가 I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런 성향인데 그래도 이제 가끔 좀 호기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술을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보통 막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술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술자리를 좋아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술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근데 술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술이 들어가면 다들 이제 뭔가 경계심을 좀 내려놓고 마음의 빗장이 좀 풀린 상태로 어, 속에 있는 얘기도 좀 나누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과 이제 즐겁게 대화 나누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막 그 술이 취하는 그런 기분을 엄청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소시적에는 많이 먹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뭐 이제 와인 같은 거를 좀 사 먹고, 그 미묘하게 와인마다 맛이 다 다르니까 그런 맛을 좀 즐기고 느끼는 것을 좀 더 이제 좋아하게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다양하게 술을 이제 시음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주류박람회 가면 사람들이 이제 다들 웃으면서 행복해하고 있고 만취한 상태로 걷고 있다. 어떤 그런 풍경, 그런 모습들을 좀 관찰하는, 바라보는 그런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어떤 행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주류 박람회가.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동료분한테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조만간 가게 된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 동생이 그 주류 박람회를 자주 간대요.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자주 가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3분의 2 지점쯤에 가면 사람들이 다들 만취해서 벽에 기대고 있고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도 그런 진풍경을 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그 사람? 그게 바로 나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호기심이 좀 갖고 있던 모임이었는데 개설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밤 늦게까지 하는 행사는 아니니까 저희 모임도 이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가는데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역에 내렸는데 그 개찰구를 이제 카드를 찍고 나가려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제 옆으로 급하게 이제 뛰어 올라가시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한 손에 위스키 잔이 들려 있는 거예요. 유리로 된.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박람회 주류 박람회 가는구나. 근데 야, 집에서 위스키 유리잔을 가져왔다고? 쓰고이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였죠. 저는 그 온라인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가게 되면 뭐 일회용 잔 이런 것을 판매해서 뭐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돈을 쓰지 말고 집에 일회용 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챙겨와라. 유리잔을 개인 잔을 챙겨 오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예전에 집들이 때 한번 와인 먹으려고, 아니 집들이 때가 아니었나, 어디 가물가물하네. 어디 나들이를 갔을 때였나. 아무튼 그때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이소에 가면 그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미니 와인 잔이 있거든요. 깨지지 않고 이렇게 부러져요. 플라스틱이라. 플라스틱도 뭐 깨지긴 하는데 유리처럼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니라 쭉 하고 갈라지는, 있는데 좀 허접합니다. 내구성도 약하고. 근데 그때 그거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샀구나. 그때 작년에 유럽 여행 간다고 샀던 것 같아요. 맞아. 예. 유럽 여행 간다고 샀던 것 같습니다. 맞네. 그래서 그때 갔는데 뭐 거의 쓰지 않고 이래서 가득 남겨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게 이제 싱크대 위에 찬장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발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편의점이 아니라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커피 먹을 때 쓰는 그 일회용 컵 있잖아요. 일회용 컵, 투명 플라스틱 컵. 그것도 그때 여분을 좀 샀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집에 있어서 혹시나 사야 되면 돈이 좀 아까울 수 있으니까, 또 모임에 가면
모임에 가면 다 이제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세 번째 가는 거니까 뭐 잘 아는 분도 없고 뭐 한번 얼굴이 조금 이제 봤다 일면식이 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쯤 되려나. 그래서 그분들도 돈을 아끼실 겸 뭐 다른 분들 좀 드리게 챙겨가야 되겠다고 가방에 넣어갔죠. 넣어갔는데 가보니까 부스마다 다들 그 아주 작은 그 미니 종이컵 있죠. 그건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플라스틱 미니컵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이제 쓰레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나 논란이 좀 이제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미니 잔이기도 하고. 근데 하긴 뭐 술을 시음할 때 술을 많이 주질 않으니까 조금씩 주니까 그런 컵을 쓸 수밖에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컵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잔을 가져가지 않아도 됐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잔을 가져갔으면 쓸 걸 그랬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오히려 제 개인 컵 하나로 쭉 받아 먹었으면 그 수많은 일회용 컵들을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시음할 때 제가 썼던 그 컵들을 쓰레기로 안 버렸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죠? 다음에 혹시나 뭐 내년에 또 열리게 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갔는데 크게 쓸 일이 없었다. 쓸 일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줄이 뭐 엄청 길지는 않았어요. 웨이팅은 조금 있긴 했는데 웨이팅도 뭐 금방 들어갈 정도 수준이었고 제가 몇 달 전에 불교박람회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코엑스에서 아주 크게 했던 불교박람회를 갔는데 제가 좀 이 대본을 쓰다가 좀 아쉽다고 느꼈던 게 그때 불교박람회를 갔을 때 그거를 제가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남겨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참 그때는 그냥 다녀오기만 다녀오고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좀 아쉽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불교박람회를 갔을 때 그때 제가 웨이팅 숫자를 한번 보고 그 미친 그 숫자를 제가 한번 사람 수를 한번 봤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불교박람회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불교박람회 엄청 핫하더라고요, 진짜. 보통 불교하면 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신자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확실히 요즘 불교가 그 젊은 세대들, 이제 요즘 표현으로 MZ 세대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신자시라 저한테 한번 가봐라 했는데 별 생각 없었는데 인스타 보다가 재밌어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왔는데 젊은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고 굿즈도 너무 신박하고 재밌고 불교의 그 경전 그 부처의 말씀, 시다르타의 말씀 뭐 이런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위안이 되는 그런 문구들을 아주 재밌게 잘 또 막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다양한 굿즈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MZ분들이 좋아하실 법했다. 뭐 그런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어떤 꼰대 마인드거나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세상 살기가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면 갈수록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세상이니까 위안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가 보다. 그런 시대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샜는데 그때 불교 박람회 때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연유 때문인지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줄을 섰었고 줄을 한참 섰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뭐 이번 웨이팅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금방 들어갔습니다. 금방 들어갔고 그리고 티켓을 사전 예약을 했는데 16,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전 예약해서 그게 아마 할인가일 겁니다. 16,000원인가 15,000원인가 그랬는데
이 사전 예약자들한테는 이벤트 상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들어갈 때 일단은 그냥 사전 예약자뿐만 아니라 그냥 입장하는 모든 관객들한테 참가자들한테 이제 작은 물 팩으로 된 작은 물 미네랄 워터인가 아무튼 그거 한 병씩 줬고 한 팩씩 줬고 사전 예약자들은 뭘 줬냐면 가면 이제 시음을 하고 사고 싶은 술들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술 같은 걸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에코백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에코백이 우리가 보통 아는 이렇게 에코백 안에 그냥 펼치면 그냥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펼치면 안을 사등분을 해놨어요. 사등분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사등분한 공간에 병을 이렇게 탁탁 꽂을 수 있게 칸을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유행했고 그다음에 안주거리로 이제 무뚝뚝 감자칩 아시죠? 오리온에서 나온 거였나? 아무튼 근데 요즘에 올리브 앤 솔트 맛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먹어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새로운 맛 또 감자칩을 좋아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 나오면 좀 시도를 가끔씩 해보는데 저희 슈퍼에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기본 그 솔트 맛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무뚝뚝 감자칩 올리브 앤 솔트 맛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 봉지 공짜로 주셨고 술만 마시면 금방 취하니까 그렇게 이제 안주거리로 주신 거죠. 예. 참여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봤을 때는 다들 뭐 안주 같은 거 가방에 챙겨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새우깡을 챙겨가기도 하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손에 그 아이비 크래커 있죠. 크래커. 아이비 크래커를 손에 이렇게 쥐고 드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거 입 되게 마르실 텐데 아무튼 되게 그 맛이 그 조미가 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드셔가면서 막 시음하러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봤었고 재밌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7분이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돌아다니다가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좋아하는 술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약간 다른 데 호기심이 있어서 다른 데 좀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면 또 인파가 워낙 많으니까 서로 이제 길이 꼬여가지고 나중에 좀 뿔뿔이 좀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한번 모임장 분께서 다들 어디 계시냐 이제 한 번에 이제 좀 모으려고 하시다가 뿔뿔이 저도 이제 중간에 흩어져서 혼자 조금 돌아다녔는데 몇몇 분 따로 떨어져 나온 분들은 다들 혼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합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나도 그래야겠다 해가지고 그랬죠. 그때 불교박람회 갔을 때는 그냥 이런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그냥 혼자 갔으니까 혼자서 돌아다니고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쓸쓸해지더라고요. 외로워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동호회 모임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디선가 일행이 그 공간에서 함께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구나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 돌아다녀도 개의치 않고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아닌가? 이번에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이렇게 헤헤헤 이렇게 좀 약간 사람이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랬었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따로 또 같이 뭐 그러면서 같이 이제 소시지 사가지고 소시지도 나눠 먹고 안주 파는 가게들이 이제 푸드존도 이제 있었거든요. 이제 안주도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시지도 팔고 약간 그 유럽 이런 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팔고 초리조 그것도 햄 종류인 것 같은데 뭐 치즈랑 이런 게 좀 들어간 박혀 있는 그런 햄인 것 같은데 초리조도 팔고 같이 모임 간 어떤 분이 그걸 사셔가지고 한 봉지 나눠주시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샀던 안주는 지금 집에 하나 가져와서 한 봉지 먹었는데 새우랑 꽃게를 생거 그대로 바짝 튀겨가지고 저희 튀각아죠 튀각 뭐 다시마 튀각 이런 것처럼 기름에 바짝 튀겨가지고 아삭아삭하게 이제 씹어 먹을 수 있는 과자처럼 근데 꽃게를 되게 작은 미니 꽃게 있죠 새끼 꽃게들 꽃게라고 표현하는 작은 개조개 미니게
쪼매난 게, 그런 게랑 작은 새우 거를 바짝 튀겨가지고 튀김옷에 과자처럼 이렇게 시즈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매콤하게 매콤 짭짤하게 그 튀각을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시식해보라고 이제 펼쳐놨는데 안주들을 지나가면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사야겠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니까 부모님 쪽 갖다 드려야지 하고 세 봉지에 할인해가지고 12,000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섞을 수 있어가지고 꽃게 2개 새우 하나 이렇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고 부산에 가져가려다가 다 이번에 이제 추석 때 고향 부산 내려갈 때 이제 사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3개 다 가져가려다가 한 봉지 좀 전에 먹었어요. 갑자기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새우는 안 먹어봤는데 같이 갔던 일행분이 새우가 더 맛있다 이러셔가지고 새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한번 같이 먹어볼까 생각 중이고, 또 구운 치즈 이런 것도 팔고, 아무튼 뭐 다양하게 안주를 또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푸드존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쉴 수 있게 휴식존 같은 것도 있었고, 술이랑 음식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중간중간에 의자랑 테이블들도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쉴 수도 있게끔 그런 분위기도 이렇게 딱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았고, 중간에 행사장 안에 또 무슨 칵테일 만들기 대회 같은 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인 대회가 아니고 그 전문 칵테일 그, 그 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그 부르는 명칭은 모르겠네요. 그 주조사라고 하나 불러야 되나? 주조사는 아니신 것 같고, 칵테일을 만드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서 칵테일 만드는 대회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오니까 전광판 같은데 막 시간도 이렇게 막 이렇게 초 단위로 돌아가고 있고, 제한된 시간에 본인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 여러 술을 섞어서 맛있는 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앞에 심사위원들도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술을 만들고 심사위원이 먹고 이제 마시고 그 술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근데 그걸 영어로 막 프레젠테이션 하시더라고요. 앞에 계시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도 있고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칵테일 그 통이라고 그랬나요? 그 섞는 그 이제 텀블러 같은 거기 안에다 칵테일 그 흔들어 가지고 이제 컵에다 이렇게 쭉 이제 따르는데, 그냥 대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칵테일 섞인 그 텀블러를 쥔 손을 자기 머리보다 위로 쭉 들고 컵을 저 아래로 내린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제 마치 이제 폭포가 쏟아지듯이 쭉 떨어지는데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뭐 중국에 무슨 중국집 이런 데 가 보면 그 뭐지? 뭐 자스민 차? 이런 차를 가져올 때 긴 주전자, 부리가 긴 주전자 거기다 담아가지고 멀리서 쭉 따라주잖아요. 컵에 바로 이제 딱 이제 가까이 주둥이를 대서 따라주는 게 안전하게 따라주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쫙 따라주는데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 차 그 물줄기가 쫙 거기 이제 컵에다가 이제 쫙 꽂히면서 물이 싹 따라지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 스킬이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잠깐 서서 구경도 하고, 그런 공간도 있었고, 그 되게 놀랐던 거는 말 그대로 박람회니까 다양한 술의 종류들도 있고, 뭐 와인, 뭐 소주, 일본 사케, 위스키, 맥주, 뭐 그다음에 막걸리, 전통주, 뭐 곡주, 뭐 아주 다양하단 말이죠. 다양한 술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막 다양한 또 와인들이 있고 다양한 맥주들이 있고 다양한 전통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양주장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한 곳에 모인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캐리어 가방이랑 카트를 끌고 오셨어요. 카트를.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캠핑 갈 때 많이 들고 다니는 그 카트 있잖아요. 약간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사각 모양 박스 이렇게 끌 수 있는 그걸 아예 가져오셔가지고 거기 막 술 사서 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진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마시진 않았거든요. 부스가 워낙 많고 그걸 조금씩 다 시음을 하다 보면 또 술들도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으니까 또 이게 섞이면 또 숙취도 심하고 하니까 초반부터 좀 자제를 하면서 마시자 이러고 마음을 먹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마셨는데 별로 많이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 10시에 들어가서 다 같이 12시 반까지 구경합시다 하고 한 2시간 반 있었는데 생각보다 구경을 많이 했고 많이 마시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시음을 작은 컵에 조금만 담아줘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취하진 않았어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좀 아깝다 이런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좀 더 마셨어도 괜찮지 않을까. 맛있는 술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맛있는 술들이 많았고 전통주도 맛있었고, 또 저는 와인을 주로 먹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와인이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부스가 많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고, 예, 그랬고 또 한국에서 만든 와인들도 꽤 뭐 괜찮았어요. 예, 특히 기억에 남는 거 김천시에서 만든, 김천에서 나오는 이제 자두로 만든 자두 와인, 그리고 산모로로 만든 산모로 와인 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어가지고 제가 맛있네요. 저도 이제 약간 농담 삼아 김천 김밥으로 아주 유명한 곳 아닌가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사장님이랑 빵 웃으시더라고요. 조만간 축제 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해주시고. 그리고 일본 사케 부스가 인기가 엄청 좋았고요. 아무래도 되게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고 그다음에 독일 뱅쇼, 와인을 이렇게 졸여가지고 따뜻하게 먹는 게 뱅쇼인데, 보통 뱅쇼 하면 그게 프랑스 말이잖아요. 근데 독일 뱅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독일어는 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독일에서도 그걸 많이 먹나 봐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집에서 그냥 물 마시듯이 홀짝홀짝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한 7도 된다 그랬나? 아무튼. 근데 독일 뱅쇼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좀 맛있었고, 그다음에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이것도 와인인데 포도로 만든 와인인데 이제 스위트 와인이거든요. 스파클링 탄산 들어있고 달콤한 와인인데 이거는 약간 식전주 느낌이고 또 피크닉 갈 때 이렇게 먹는 그런 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약간 디저트 주죠. 달콤한 맛이라 그런 와인으로 알고 있는데 모스카토 다스티만 모아놓는 존도 또 따로 있었어요. 다양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놀랬고, 저도 초반에 와인 작년에 이제 유럽 여행 가고 뭐 이러면서 와인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모스카토 다스티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 이탈리아의 뭐 3대장 뭐 이런 게 있어요. 3대 모스카토 다스티 3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뭐였지? 사코로였나? 사코로랑 뭐랑 아무튼 뭐 두 가지를 제가 먹어봤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스카토 다스티는 사실은 막 그 3대장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단맛이 핵심이라 뭔가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혀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면 적당한 이 과실향에 이 달콤함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맛있구나.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꽤 괜찮았고, 그리고 약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가서 산 게 이제 술 2병을 딱 샀거든요. 근데 한 병은 뭐냐면 제가 또 와인 좋아하니까 조지아 여러분 아시죠? 조지아 국가 커피도 유명한 그 조지아에서 나온 조지아 와인을 한 병을 샀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줄 서가지고 거기 줄도 꽤 길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 이국적인 나라, 보통 뭐 조지아도 제가 알기로는 와인이 유명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중적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 요즘에 뭐 칠레, 스페인 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지아 와인이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저랑 생각이 비슷하셨는지 궁금하셔가지고 이제 줄을 꽤 길게 서 있더라고요. 저도 서 있다가 이제 화이트랑 레드랑 먹었나? 화이트랑 로제를 마셨나? 아무튼 그렇게 마셨는데, 아무튼 저는 화이트를 살 생각이었어서 저는 이제 화이트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지아에서 나온 화이트 와인을 이제 샀는데, 그때 인상이 남는 게, 중년의 부부였는데 두 분이 그 와인잔을 집에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유리로 된 거를. 그래서 두 분이서 나란히 그 잔을 탁, 그 와인잔 보면 그 밑에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 병에 그 잔의 목이라고 하네요. 가늘게 이렇게 쭉 길다랗게 내려있는 거기를 이렇게 탁 잡으시고 두 분이 탁 돌아다니시는데 그거 줄 쓰셔가지고 와인잔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어, 어, 되게 그 와인을 딱 받으셔가지고 잔을 싹 이렇게 돌리면서 향부터 먼저 두 분이서 딱 이렇게 맡으시고 딱 드시고 막 맛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이제 두 분 부부셨는데 어 분류는 아니겠죠. 갑자기 아침 드라마로 아무튼 근데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라 해야 될까 서로 이제 취향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겠구나. 보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네, 그것도 느꼈고 그 다음으로 더 부러웠던 거는 그 구비가 되어 있던 그 미니 컵에 주실 때는 조금 주시거든요. 근데 잔을 내미니까 생각보다 양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와인 조지아 와인 거기 부스 일하시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조지아 분이시더라고요. 외국인이셨어요. 딱 봐도 조지아 분이신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인지는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잔을 가져가서 주니까 많이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럽다. 그 생각도 좀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거기서 와인을 하나 샀는데 이름이 마나비예요. 마나비. MANAVI 마나비인데 제가 이제 이 와인에 대한 설명 책자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작은 손바닥만 크기의 이제 요 카드 종이로 만든 여기 설명된 설명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나비 드라이 화이트 와인 이렇게 돼 있고 마나비는 조지아의 카에티 지역에 위치한 나마비 마을에서 재배한 카쿠리 무츠반의 품종의 엄선된 포도로 만든 PDO 원산지 명칭 보호란 뜻이네요. PDO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에서 제조되었으며 연한 황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과, 배, 오렌지 잼을 연상시키는 과일 향과 함께 균형 잡히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오래된 빈티지의 나마비는 숙성된 우아한 노트가 더해져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샐러드 에피타이저, 생선 요리와 훌륭한 페어링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품종이 카코리 무츠바네라는 품종 이름은 아무리 들어도 일본 말 같죠? 포도가 일본 품종인가 봐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3.5도 정도 되는군요. 네, 요걸 한 병 샀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구경하다가 마지막에는 문득 생각이 든 게 제가 부산에 추석 때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저희 집은 이제 차례를 간단하게 지내거든요. 그 보통 내려가면 차례에 쓰이는 술로 이제 슈퍼 이런 데서 판매하는 백화수복이나 우리 뭐 정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화수복 그런 것들을 사서 쓰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만든 뭐 백화수복도 한국에서 만들었겠지만 뭔가 이렇게 전통주로서 어떤 꽤 괜찮은 게 있으면 하나 사서 가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물뚝 들더라고요.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백화수복을 사두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제사상에 꼭 쓰진 않더라도 뭐 백화수복을 써도 되고 제가 사간 걸 또 써도 되고 아니면 또 우리 가족끼리 또 한 잔씩 나눠 마셔도 되니까 전통주를 하나 사야겠다.
그러고 제가 세종시에서 양조장이 있는 그 무슨 협동조합인가 뭐 조합에서 이렇게 만든 이름이 백경이더라고요. 백경. 우리 뭐 진로 소주 할 때 그 진로 이런 것처럼 백경인데 그게 설명을 보니까 그 모하비 그러니까 흰고래, 흰수염고래 그거를 표현한 단어더라고요. 백경. 그래서 이게 곡주인 것 같아요. 곡주인데 굉장히 이제 증류를 잘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든 술인데 그거 이제 시음을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이제 시음은 끝났고 이제 구경을 좀 하다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 시음할 수 있는 술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한 4만 원, 5만 원짜리를 마셨거든요. 백경 골든이었나? 한 중간급 가격대에 있는 걸 마셨는데 어떤 이제 여자분 두 분이 오시더니 제일 높은 게 14만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제일 높은 거 이거 하나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옆에 있는 친구분한테 야 이럴 때 아니면 비싼 거 언제 보겠어? 언제 먹어보겠어?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러네? 나 왜 제일 비싼 거 안 먹고 중간 걸 먹었지? 네, 제가 중간 가격 비싼 건 못 사니까 중간 가격대쯤에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대의 제품을 제가 시음을 해본 건데 그분 얘기 듣고 그러게 왔는데 비싼 거 먹어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받아 드시는데 저도 옆에 있다가 저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14만 원짜리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도수가 40도일 거였을 거예요. 도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가격이 올라가던데 40도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비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살 건 안 되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하다 하면서 조금 더 돌아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전통주 파는데 한 군데 이름이 제가 이제 이걸 샀는데 아까 얘기한 백경을 안 사고 이름이 감홍로예요. 감홍로. 이게 이게 파주 쪽에 그 양조장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게 명인이 만드신 건데 그 이제 명인 이제 여성분이시더라고요. 할머니 분이신데 할머니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 나이니까 할머니가 맞네. 저희 엄마 나이쯤으로 보이셨는데 따님이랑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따님은 주로 이제 계산하고 응대하시고 포장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명희님도 옆에 포장 도와주시고 뭐 이런 거 하시던데 지금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일반 유리병 같은 게 아니라 도자기병에 이렇게 딱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 TV 사극 보면 사극에 이제 이제 국밥 먹으러 술집 가가지고 주모 이렇게 하면 주모가 이제 갖고 오는 술 있잖아요. 그 도자기병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병에 들어있는 술이더라고요. 그래 시음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했던 백경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맑은 술이고 향도 가미돼 있긴 했지만 좀 깨끗한 느낌에 가까운 술이라면 이 술은 이 술도 40도거든요. 진하고 조금 독하긴 한데 다양한 곡류들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향이 주는 그 풍미가 너무 막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마치 그 풍미가 막 폭죽 터지듯이 코와 입에서 확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저도 모르게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웃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가격은 조금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750인가 700ml짜리 하나 400ml짜리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400ml 작은 병을 하나 샀고 한 4만 얼마 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맛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뭐 이젠 나이가 있으셔서 술을 많이 안 드시지만 그래도 가끔 약주는 가끔씩은 그래도 하시니까 이거 아버지 드셔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서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가족들도 좋아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자 그래가지고 하나 샀죠.
사고 이것도 간단한 이제 설명지를 주셨는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감미롭고 향기로운 전통 순곡 증류주. 한때 성우 공부했는데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멋있게 못 읽겠네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가목로는 평안도 지방에서 최초의 증류식 소주로 전해졌으며 여러 차례 증류한 후 약재를 첨가시킨 선조들의 보주로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주이다. 가목로의 감은 단맛을, 홍은 붉은색을, 로는 증류된 술이 이슬처럼 맺힌다는 뜻으로 독특한 향이 어우러져 미각, 시각, 후각을 만족시키는 술이다. 어우러져.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성원 흉내 한번 내보았고요. 감홍로인데 감이 단맛, 달감자, 한자죠. 홍은 붉은색. 그리고 로는 이제 이게 증류해서 만든 증류주니까 증류되면 이제 그 증류된 게 이슬처럼 맺혀서 떨어지잖아요. 모이잖아요. 이슬로 써서 감홍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술잔에 부었을 때 색깔이 붉은색은 맞는 것 같아요. 맑은색 그 우리 투명한 빛깔은 아니었고 근데 그게 더 약간 더 고급지게 꽤 굉장히 뭐랄까 이제 gorgeous, luxurious 맞나? 아무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사대주의자라서 와인도 좋아하고 영어 좋아하거든요. 없어 보이죠? 굉장히 영어 좋아합니다. 예. 이 한글로 든 설명 바로 옆에 또 영어로까지 설명을 써놨군요. 근데 이 술이 해외로도 좀 판매를 하시고 수출을 하시나? 영어로 된 설명까지 종이에 써져 있는 거 보면 이게 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준비한 건 뭔가 아닌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러네요. Sweet and fragrant traditional pure grain distilled liquor. 어렵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왔다니 그리고 지역도 저기 지금은 북한이죠. 평안도 지방에서 최초의 증류식 소주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여러 차례 증류한 후 약재를 첨가시켰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그 다양한 향들이 폭발하는데 이게 소위 그 한약에 막 쓰고 막 불편한 그런 향이 아니고 굉장히 향이 감칠맛 난다는 향이 감칠맛 난다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좋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한방이나 한약재 뭐라 될까? 한의원 갔을 때 그 냄새가 뭔가 사람 좀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편이기도 하고 나무향 같은 거 날 때 사찰에 가서 나무향을 이렇게 맡을 때 뭐 피톤치드 그런 편백나무 숲 이런 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나무향을 맡을 때 주는 심신의 안정감이랄까? 하여튼 그런 아주 좋은 향이 나요. 그 향이 굉장히 불쾌한 향이 아니라 아주 너무 좋다, 즐겁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요즘 말로 도파민인가요? 도파민이 팡팡. 그런 술이라서 딱 먹자마자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700ml 때는 좀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또 막상 부산 가져가서 마셨는데 좀 더 큰 걸 살 걸 후회할 수도. 근데 아마 이거 온라인 주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맛있으면 또 택배 주문되면 택배 주문해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전통주는 제가 택배 주문 주류지만 택배 주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네. 나중에 녹음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저희 또 사대주의자답게 조지아 와인 한 병 사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꼰대 유교 내가 말해도 왜 이렇게 그냥 아직까지 집에 차리를 지내는 꼰대 유교인답게 에헴
애템. 네. 답게 전통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아무튼 가족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으려고 샀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고 또 재미있던 포인트가 어느 맥주 코너를 하나 갔는데 줄이 꽤 길었는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이거 좀 재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시음 잔에 계속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술이 세 종류였는데 세 종류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딱 본인이 준비해온 그 멘트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봤는데 한 명 한 명 이제 시음하는 분들이 이제 바뀌어질 때마다 똑같은 멘트를 반복하면서 그 잔에다가 그 술병을 오른손으로 쥐고 따르는 이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AI 로봇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막 그 오신 그 시음하는 분들한테 이제 약간 판매가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응대를 이렇게 웃으면서 막 예 이렇게 하면서 대할 법도 한데 약간 영혼이 넋이 나간 채로 무표정으로 그냥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너무 웃겼고 술은 너무 맛있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갔던 게 마지막 날이었고 아마 3일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목금토를 했나? 제가 마지막 토요일 날 갔거든요. 3일차를 그래서 이제 지치실 대로 지치셨는지 지금 지치셨나요? 아니요. 약간 그런 모드였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되게 좀 재밌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10시쯤 들어가서 한 12시 반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대했던 것처럼 꽤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시음하다 보니까 술도 이제 여러 잔 들어가니까 다들이 뭔가에 좀 빗장이 이렇게 해제가 돼가지고 다들 이제 헤헤헤 살포시 다들 얼굴에 웃음이 많이 웃음을 가득 띠고 저 또한 막 사장님한테 막 말도 막 걸고 막 너무 맛있는데요 막 이런 표현도 막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꽤가 아니라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동호회 분들이랑 2차를 갔죠.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또 술 한잔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알차게 냉면이랑 볶음밥까지 먹고 가실 분은 집에 가시고 이제 나머지 또 남은 분들은 시원하게 이제 커피 한 잔씩 사가지고 저는 이제 술 마시고 커피를 못 마시니까 이제 디카페인으로 하나 사가지고 마시면서 이제 근처 이제 서울 식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공원에 가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또 뭐 사는 얘기도 나누고 뭐 거의 처음 본 사이지만 그래도 같이 또 그렇게 술도 한잔하고 하니까 다들 또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재밌게 또 나누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날이 엄청 이제 풀려가지고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가니까 덥지도 않고 또 약간 구름이 껴가지고 해도 쨍하지 않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래가지고 마치 외국의 무슨 공원에 나온 것 마냥 돗자리가 없었는데도 그냥 잔디밭에 다들 엉덩이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엉덩이 대고 앉아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뒤에 이제 더 놀 사람들은 놀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뭐 술이 다 깨가지고 거의 제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가기 전날에 그 상쾌환이라고 그 숙취해소제를 샀거든요. 2+1 해가지고 3개를 샀는데 가지고 그거 이제 입장 들어가서 술 마시기 전에 하나 먹고 중간에 나와서 고깃집에서 술 먹기 전에 또 하나 더 먹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그 동호회 오신 분 한 분한테 나눠드리고 그랬죠. 그분 끝나고 그렇게 술 드셨는데 끝나고 친구 결혼식 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잊고 계셨대요. 오늘 있는지 몰라가지고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술을 잘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도 거의 안 빨개지시고
제 숙취해소를 하나 또 탁 털어 드시고 그분들이고 그랬습니다. 다음에도 꼭 주류 박람회뿐만 아니라 요런 박람회 있으면 구경 가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가면 좀 심심해요. 혼자 가면 많은 사람들 틈에서 좀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이제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멋모르고 좀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종종 기회 있으면 이렇게 동호회 모임에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썰을 좀 풀어드리고 싶었다. 귀멸의 칼날로 찾아올라 그랬는데 귀멸의 칼날 이게 또 타이밍을 살짝 놓친 것 같아요.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재밌게 봤는데 약간 좀 스토리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다시 이제 정리가 돼 있는 나무위키를 복습을 하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타임을 놓쳐가지고 요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갔다 왔던 주류 박람회 에피소드로 따끈따끈하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아주 긴 추석 연휴지요. 이번에는 또 참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10월 10일 금요일 날만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휴가를 또 잘 어떻게 쓸 수 쓰시면 쭉 길게 쉬죠. 10월 3일 또 개천절이니까 이번엔 또 추석 명절이 이제 주말 휴일이랑 겹치면서 대체 휴일이 막 이렇게 생기고 해가지고 그 3, 4, 5, 6, 7, 8, 9, 10, 11, 12 총 10일입니다. 10일. 10일을 이제 쭉 쉴 수 있는. 저희 회사 분들은 10일 날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파가 좀 갈리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고향 내려가니까 좀 쭉 더 있다가 오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 나와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판지 모르시겠습니다. 이 팟캐를 듣고 계신 수많은 회사원들이요. 당신의 선택은? 아무튼 저는 10일날 쉬고 조만간 이제 부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추석 명절 여러분 한가위 잘 보내시고 재밌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여행도 즐겁게 다녀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도 좀 선선해지고 어디 긴 연휴 때 나들이 다니기도 어디 부담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친구들 또 보고 또 가족들이랑 또 보고 친구들이랑 친구 한 명이랑은 또 영화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보고 싶은 영화 조만간 내려갈 것 같다고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좋다 이래가지고 오랜만에 아이맥스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볼 것 같고 이것도 또 보고 재밌으면 에피소드로 남겨도 되겠네요. 영화 제목이 뭐랬더라?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엄청 주목받는 막 그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영화거든요. 대충 내용 보니까 뭐 자기 딸내미 누가 납치해가지고 이제 딸내미 찾으러 이제 복수하러 막 다니는 액션이 가득한 영화라는데 이거랑 이번에 박찬욱 감독 개봉했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그 둘 중에 뭐 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이제 요 영화를 좀 더 보고 싶었나 봐요. 보자고 해가지고 보기로 했고 박찬욱 영화도는 아마 서울 돌아와서 저 혼자 보거나 또 뭐 계속 당분간 개봉할 테니까 부산에서 친구랑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더 같이 보게 되면 또 뭐 봐도 괜찮고 이것도 또 에피소드로 후기 또 얘기 나눠볼 만하네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아무튼 추석 때 부산 내려가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작년에 제 팟캐 오래 듣고 계시는 분 아직도 오래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그 유럽 여행 갔다 온 후기도 이제 길게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친구도
걔도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부산 잠깐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이제 그 얘기가 돼가지고 얘기는 됐는데 그 친구도 뭐 갑작스럽게 뭐 별다른 일이 안 생긴다면 오랜만에 얼굴 보고 얘기 나눌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그 추억이 되게 좋았는지 그 친구랑 대화하면 참 이 여행이 추억이란 게 참 그래요. 어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음악을 들으면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근데 이 여행도 같이 함께 갔던 사람을 생각하고 만나게 이 친구가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막 좋았던 그 유럽 여행의 그 기억들이 막 또 기분 좋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때 막 독일 맥주도 먹고 했는데 친구가 카톡으로 야 독일 맥주 한 무야지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카톡도 사투리로 쓰거든요. 한 무야지. 와인도 한 무야지. 독일 맥주랑 와인 먹을 돈이 많이 깨진 것 같은데. 아무튼 친구가 잘 보니까 좀 이렇게 살살살 옆에서 이제 비 좀 맞춰주면서 좀 얻어먹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대되고 아무튼 저도 잘 쉬고 또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긴 연휴는 또 한번 한텀 쉬어갈 수 있는 또 기회니까 잘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재미나게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시간 잘 보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거 올리고 추석 연휴 때는 아마도 에피소드가 안 올라올 것 같고 연휴 지나고 나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에피소드 또 제 팟캐스트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 팟캐스트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팟캐스트가 있는 거 아시나요? 유튜브에도 여러분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인다코로 검색하시거나 목소리로 상상하기라고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뜨거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